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환자는요, 만성적인 견관절통 환자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내가 이렇게 아프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개인적인 제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 상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네. 이분은 어떤 상태냐면 제가 차트를 제대로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리면 한 5년 정도 고생하신 분이고요. 하드워커예요. 그러니까 망치질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본 병원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환자 아무튼 그러다가 저희 병원 오셨는데 오늘 두 번째예요. 많이 좋아져서 오셨는데 제가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쫙 보시면 3월 29일 날 왔고 3월 31일 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거는 제가 적지를 못했고요. 저녁에 욱신거리고 많이 있으면 아프고 어깨 주변이 아프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아픈데 특별하게 병적 소견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31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왔어요. 이렇게 보면 만이호전 제 약어인데 만이호전 팔꿈치 이렇게 해놓고요. 어깨 약간 아파. 그래서 50% 정도 가라앉았다. 라고 요거는 이제 오늘 치료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오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해놨는데 이분이 5년 동안 고생하셨던 5년 동안 그렇게 줄창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병원들을 다 돌아다녔는데도 낫지 않은 그 병이 딱 하루 만에 한 절반 정도 가라앉았어요. 이틀 만에 오셨는데, 자, 그걸 보면서 이 환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 병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 참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만, 환자가 아파하잖아요. 환자의 고통, 불편한 것들은, 그, 생각보다 빨리 해결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해결을 시키기 위해서 수술까지도 권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견관절은 전문 선수가 아닌 경우에는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부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위인데 우리나라는 수술률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걸 보면 이게 왜 이럴까? 보면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수술 말고는 통증을 줄이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입장에서 그 환자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 입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몸이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데 잘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환자 있잖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처음에 봤던 간단한 그 동작 같은 그거 말고도 팔꿈치도 아프고 어깨 전체적으로 아프고 막 그런 분이셨어요. 이게 둘째 날 영상인데 두 번째 치료.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동작별로 아픈 거를 찾아서 치료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중간중간에 치료하는 방법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보면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가 처음에 내원했을 때 아픈 거를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 하는 그 원론적인 부분이죠. 그 원론적인 부분이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 수술이나 뭐 아니면은 뭐 주사요법 뭐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역추적을 하면은 처음에 불편해서 왔을 때 아픈 거를 잘 조절하고 관절 기능을 잘 회복만 시켜준다면 굳이 수술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아울러서 빨리 그렇게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환자처럼 5년씩 고생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환자 여러분들이 치료가 참 다양한 그 치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 치료하는 거는요, 전기를 이용한 마취 통증 치료라고 해가지고 전문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기를 이용해서 마취를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취가 목적은 아닙니다. 마취를 목적으로 할 거면 리도케인 같은 국소 마취제를 쓰는 게 낫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마취를 전기를 이용해서 마취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생리학적으로 즉각적으로 통증이 가라앉고 가라앉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렇게 치료받고 나면은 받은 날부터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 이상 2, 3일 정도, 그리고 정도가 약하면 한 방에 끝나 버리는 거죠. 완전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환자도 보면 아까 이제 처음에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릴 때 아프셨는데 뭐라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아프신 게 어떤가? 통증은 조심 것 같은데. 통증이 지금 없죠? 조금 좀 남아있는데, 네. 그거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통증이 많이 가라앉고 조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거를 위한 다음 또 치료를 좀 하는 거죠. 이거는 순수한 물리치료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물리치료사들은 그냥 핫팩대고 초음파 해주고 전기치료 대주고 그런 사람들이 물리치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네들은 최소한 3, 4년 혹은 6년, 저처럼 8년 이상을 공부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깊게 공부한 친구들이고요.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리치료적인 방법이 정말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테크닉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시는 이 방법이에요. 다만 이게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홍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리저리 돌다가 우리 병원 오시는 환자분들은 10이면 9명이 다 만족해서 가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치료비도 굉장히 저렴하겠죠, 당연히. 모든 면이 좋은 거예요. 환자한테 부작용도 없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만약에 이렇게 어깨가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1번 블로그 너무 믿지 마세요. 블로그에서 나오는 그 치료법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그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하는 병원일수록 여러분들은 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거 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3번, 여러분들 어깨에는요, 죽을 정도로 아프거나 일상생활을 도대체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어깨를 써야 되는 전문인이 아닌 이상은 굳이 수술까지 안 가고도 얼마든지 통증 조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리저리 다양하게 웹서핑을 해보시기 바래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았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환자분,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도요, 5년 전에 막 아프기 시작할 때 저나 혹은 저처럼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벌써 30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한국에만 그 선생님들이 있는 병원을 갔다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언컨대. 예, 왜냐면 모든 치료라는 거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어깨가 아파서 오셨을 때 현재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에서 보면 초기 통증을 억제하는 데 일정한 어떤 한계,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지금 보시는 이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이 된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인이 되는 부분, 소위 어깨는 염증이 거의 100%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다양한 무기가 있습니다.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많아요. 그 방법을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쓰게 되면 일단은 이 치료를 통해 통증이 억제되죠.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부분은 염증에 대한 약이나 처치 다양한 그 방법을 가지고 가라앉히게 되면은 환자는 받는 순간부터 가라앉고 통증이 많이 안정적으로 호전이 되고 그 상태에서 원인도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의 치료 방법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지한 거고요. 또 이거는 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파워 블로거 여러분들 돈 받고 병원 소개하는 건 좋은데요. 정말 잘못된 정보를 제가 많이 봅니다. 예, 진짜 많이 봅니다. 고발하고 싶을 정도로 솔직히 속상한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우리 그 파워블로거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올리는 건 되게 좋은데요. 좀 잘못된 정보를 거르지도 않고 그냥 올리는 거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히 페이크 뉴스하고 뭐가 다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자분들이, 이건 진짜 내 가족이라면
내 가족이 그런 잘못된 정보를 보고 가가지고 고생을 하게 된다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 블로깅을 하더라도 포스팅을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 나가면 이 환자는 5년 정도를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이틀 만에 많이 좋아진 상태,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관찰하면서 좋아진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마무리 끝만 좀 보고요,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라이세스 EMB인데 우리 처음 오셨을 때 아까는 이렇게 뒤로 못 젖기가 아팠거든요. 네, 그게 많이 대신에 없어졌어요. 네. 알려줄게. 자, 마지막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치료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깨 때문에 만약에 아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치료 방법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시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전기 도수 치료하는 병원이 꽤 많아요. 전국에 벌써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안 되시면 뭐 저희 블로그에다가 뭐 글을 하나 올려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마 오랫동안 고생 안 하고 빨리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말이 공격적이었으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술이나 시술 혹은 주사요법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안 해도 되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보면서 일부 몇몇 선생님들이 처치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점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